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 재차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미 증시는 코카콜라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등 2분기 실적 호조로 발표되면서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고수는 지금 매일 외신 분석으로 시황 분석해드리고 또 선물 투자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 얻어가고 계시죠?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 가득 준비해놨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려고 하지만 이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더 다양한 내용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샘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방송 중에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외신에 대해서 알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좋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은행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신 자체가 양적 완화적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루하루 속보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상황, 그리고 여건 자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행보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치 상회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내일 이제 ECB에 대한 상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반영 자체는 크게 높지 않다고 좀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이따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 증시 어닝 시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회됐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서 오늘 차트에 대한 대안 전략 자체를 오히려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발표된 기업들 실적 현재 좀 좋게 나와 있는데 이제 내일 있을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좀 더 집중해보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현재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18% 상승 중입니다. 2,99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4% 오름세입니다. 7,93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5% 강세입니다. 56달러 2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1% 오름세입니다. 1,4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43% 하락세입니다. 1.121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시세 현재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2주 동안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틈타 재차 연준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데도 미국은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이자를 내도록 강요받았다며 매우 잘못된 연준 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양적 긴축이 우리가 경쟁하기 더욱더 어렵게 한다며 연준이 또다시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미 연준보다 먼저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이 오는 25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ECB가 9월이나 그 이전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력에도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ECB가 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채권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 등이 방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지난 5월 G20 이후 첫 대면 협상이 됩니다. 매체는 양국 협상단 대표의 회동은 무역 긴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횡보라면서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국영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주하이 전룽은 이란산 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하이 전룽은 중국 국영기업 난광의 자회사로 2012년에도 이란과 거래를 이유로 제재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영국, 중국 등까지 휘말리며 대치 상황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헤드라인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에 글을 남겼는데 다시 한번 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금리 결정 현재 앞둔 상황인데 연준 의원들은 2주 동안 이에 관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틈타서 다시 한번 압박을 하고 나선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발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앞으로 행보 자체가 계속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금리에 대한 인하 자체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서 2주 동안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틈타 이런 식으로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준이 FOMC 회의를 가지기 전에 이거는 극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일전에 이제 연준 위원 자체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기자의 질문에 발언 하나의 잘못에 의해서 사퇴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그 정도에 대한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입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행보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지 않고 어떤 지속적인 이런 금리 인하의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연준 이사 후보자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의해서 선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선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쉘턴인데 연준 이사 후보자 자체도 이제 0.5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FOMC에서 결정하는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하에 대한 압박 자체를 트럼프 맘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 자체가 너무 보이긴 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 다수결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번 헤드라인에서 놓인 내용 자체는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수는 지금에서 항상 강조 드리는 점 자체는 뭐였냐면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어떤 금리 인하라는 확대폭 자체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 달 있었던 이제 물가지수도 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0.25포인트로 가능성이 가장 대두됐던 게 사실입니다. 원고에서 아무리 이제 파월이 연설 전에 원고 입장을 표현한 것 자체가 금리 인하,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가능성을 엄청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나오질 않았네? 그럼 우리 0.25로 가야지. 이런 발언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에 대한 행보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근데 이 내용 자체, 트럼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 이런 내용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을 거예요.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급반전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시황 자체를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트럼프의 이런 행보 자체는요, 계속적으로 이끌어왔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달러를 관측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냐? 트럼프의 멘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면 달러가 하방으로 내려가야지 너무 당연스러운 거겠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의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헤드라인, 트럼프 지금 금리 내리는 게 생산적, 연준 실수 말아야. 이거는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보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사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두 번째 ECB 관련한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가 미 연준보다 먼저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25일 진행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ECB가 9월이나 혹은 그 이전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ECB의 금리 인하 9월이 될지 그 이전이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시청자분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능성이 대두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냐, 이게 가장 관점이에요,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언급드린 점은 뭐였냐면은 금리 인하 자체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언급한 이제 외신 언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연준보다 먼저 부양책 가능성. 자, 부양책을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말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은 이번 달 금리 인하 자체가 단행되면은 8월 1일이죠.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금리 인하 자체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자, ECB에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야, 9월에 원래 당초 예정됐었던 가능성이 놓여있는 상황 자체에서 갑작스럽게 목요일 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쪽에서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거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지난주 갑작스럽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어요. 네. 시장이 반영이 되나요? 안 됩니다. 다수가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큰 반영 자체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지금 ECB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재료를 던져놨어요. 계속적으로. 네네. 그럼 다수의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두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는 QE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항상 언급드린 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양책 자체는 QE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더 놓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ECB가 9월이나 그 이전에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ECB가 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채권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ECB가 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표현입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날짜 자체를 하반기로 잡는다면 지금 가능성이 가장 대두되는 날짜 자체는요. 10월이에요. 10월. 일단은 10월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예요. 그럼 지금 7월 말인데 8월, 9월 이때 동안 시장에 대한 엄청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럼 이번 22 통화정책회의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보다 그리고 ECB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보다 여기에 포커스를 다 담고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다수의 투자자의 의견하고 똑같고 이게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총 결론만 좀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ECB 연준보다 먼저 부양책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부양책 자체가 금리 인하보다는 어떻게 보면 QE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추자.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올해 통화 정책 중에 가장 이슈가 될 거예요. 올해 통화 정책 중에. 어쨌든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는 이제 유로존과 미국이 둘 다 동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영에 대한 기준 자체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QE 프로그램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은 2017년도 그때부터죠. 이제 달러 하방에 대한 굉장한 요건 자체를 수립했던 시황이에요. 이걸 다시 재개한다는 건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럼 이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 정도 파장이 있었나?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로 매도라든가 이런 조건 자체를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ECB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의 측면보다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 라이트하이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만약에 양국이 만나게 된다면 지난 5월에 있었던 G20 이후에 첫 대면 협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양국의 협상단의 회동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지금 이 협상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죠. 그쵸. 지금 딜레이 의미가 굉장히 강한 미중 무역의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 관세에 대한 딜레이, 중단이죠. 추가 관세 우리 중단하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가 절대 아닙니다. 야, 우리 서로 어떻게 보면 싸우지 말고 잠깐 멈추고 있자.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멱살 잡고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는 저는 이상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적이지 못해요. 올해 말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박스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근데 굉장히 이제 지치실 거예요. 이제 미중무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뉴스 자체가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1년 가까이 됐어요. 네. 너무 오래 끌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딱 느끼는 건 그거죠. 아,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네.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양국 자체가 협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추후에 있으면 하나의 역사가 될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그지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의도죠. 의도. 맹점 자체를 좀 펼쳐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관적인 내용 자체를 많이 펼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위원으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 생각의 견해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내용 자체 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능성 자체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내린다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딜레이를 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악조건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제 또 화해 같은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세게 내려올 가능성도 대두가 됩니다. 근데 바로 화해하겠습니까? 화해 안 돼요.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황 자체가. 악조건 아니면 흐지부지예요. 악조건 아니면 흐지부지.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증시에 대한 랠리는 낙관적인 평가를 할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낙관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에 대한 과정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상방에 대한 지속적인 랠리 포인트다. 이 부분 강조하고 그 안에서 나온 시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추세를 그릴지 매수에 대한 추세를 그릴지에 대한 결정 구간이다. 자, 그러면은 미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박스 랠리를 지금 당분간 펼칠 가능성이 가장 대두되는 자리예요.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시황이 없습니다. 어닝 시즌 갖고는 약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게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소 지칠 거예요. 야, 이거 미중무역 언제까지 하는 거야? 계속 합니다. 1년이 아닌 어떻게 보면 2년. 트럼프 대선 이후 때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미중무역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 자체가 직면이 되는지 이 부분만 평가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만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미중무역 협상 내주 베이징에서 재개될 듯. 네, 그때까지 예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펼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방에 대한 코스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추세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 증시는 박스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국영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중국의 주하이전룽이라는 회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난광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에도 이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갈등이 좀 지속되고 영국과 중국까지 현재 좀 휘말리면서 대치 상황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만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상승, 어떻게 보면 최근 있었던 하락에 대한 랠리 포인트에 대한 조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곡이 올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화해 제스처 자체를 서로가 꺼냈어요. 꺼낸 상황 내에서 이런 제재를 가했다는 거는 우리 완전한 화해는 아니야. 우리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이죠. 협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제기를 해보자. 하지만 너네 또 이제 등 돌리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제스처겠죠. 사실상. 오늘 이 시황에 대해서 반영 가능성은 일단 사실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화해하고 이제 협상에 대해서 들어갈 가능성, 미중무역 협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란, 미국, 왜 이렇게 미국은 협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협상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해 전에 제스처겠죠. 포지션에 대한 제스처. 우리는 좋지 않은 제안을 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 부분으로 좀 평가하는 게 좋고, 오늘 차트상 두드러지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평가하고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과 미국에 대한 화해 직전에 제스처를 취했다, 이 부분만 좀 평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화해 제스처 직전에 어떻게 보면 포지션,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고요. 유가에 대한 완전한 이제 상방과 하방에 대한 추세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있을 이제 협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단기적인 시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제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이 부분은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에 대한 추세는 좀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오늘 유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차트 보면서 해왕마스터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 본장은 상승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선물시장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11% 상승 중입니다. 2,99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3% 하락세입니다. 7,92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9% 오름세입니다. 1,42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53% 하락세입니다. 1.110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다음 주 7월 FOMC 회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나스닥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 지역 지정 확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전략 함께 살펴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주에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의견이시죠? 네, 오늘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지금 구간대 자체가 고점을 형성한다, 저점을 형성한다, 이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두드러지는 시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제 연말 있을 오늘 3번 헤드라인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역 협상 내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여건 내에서 오히려 지금 단가 자체 평가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 자체는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추가적으로. 자, 일봉상 차트랑 이제 60분 봉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가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 차트 4월 때 말 있었던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자리예요. 그럼 이 구간 내에서 박스랠리 파동을 계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황이 베이징에 대한 결과치 나오고 낙관적인 평가가 나온다면은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지 기준선 랠리 받는 거예요. 그 추가 상승 나오는 거고. 시황이 여기서 결정되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나오겠죠. 상황 자체가. 추세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있으면은 낙관적인 이제 낙관적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지 않냐에 따라 굉장히 나눌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 있을 시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 증시에서 가장 큰 요건이기 때문에 랠리 포인트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입니다. 자, 그럼 랠리 포인트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보수적인 구간을 좀 뽑자면은 60분 봉상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는 유지를 해야죠. 하지만은 틱 차트에 대한 구분으로 간다면은 단타적인 접근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면은 오늘 당일날 이제 접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손절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겠다면은 7940에 대한 매도 위치 값이 지금 가장 이상적입니다. 7940입니다. 7940에 대한 매도값. 그리고 손절 자체가 7945, 7945까지는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유지를 하는 게 지금 순서에 맞고요. 7940 손절을 7945 위치값. 손절을 굉장히 짧게 구사를 하겠고, 만약에 이제 기준선을 다시 재이탈하는 지점이 온다면은 추세를 좀 먹을 각오로 들이대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일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오버나잇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도 추세, 어떻게 보면 스팬 하단 구간에 있을 T차트에 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놓일 것이다. 오늘 당일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위치하는 여건 자체가 이렇게 펼쳐진다면은 굳이 저는 들이댈 필요성은 없다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7940선의 매도 의견 주셨고, 손절은 조금 짧게 7945선까지 보라고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추세는 다음 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치 나오면 그때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란의 영국 유조선 납포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리비아의 최대 유전 엘사라라 유전의 생산 중단까지 겹치면서 유가 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유가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 해왕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관망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의견일까요? 사실 이제 외신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전일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객관적으로 따져야 돼요. 이제 언론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네. 오른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단 구간이에요. 이게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소 의아하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상황 자체는 뭐냐면은 가장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구간대 자체는요, 이거 강연회 때 얘기했어요. 57라인이죠. 57라인. 57라인에 대한 어떻게 매도 타이밍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 이 부분 평가 드리는 거고, 지금 4번 헤드라인으로 좀 연결을 하겠다면은 오늘 이제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자체가 있는데 이제 차트 자체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가 좀 구사가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오늘 사실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매수예요, 매수인데 지금 단가가 이상적이지 못해요. 단가가.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릴 거는 오늘 당일 고가에 대한 이탈 관점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좀 평가드리겠고, 단가상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지금 오늘 단가상으로 56.5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하자. 이 마인드가 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랠리에 대한 파동 자체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펼쳐져요. 상황이. 웨이팅 해야죠. 지금 매수냐 매도냐 놓는 지점보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구간대에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6.5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고 나서 T차트로 이동을 해갖고 추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일목균형표로 확인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안 나오는 이유 자체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결정을 못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56.50에 대한 관점 자체가 놓이게 된다면은 이 구간대부터 이탈 관점부터 이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대두돼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이탈됐으니까 안 됐어요. 상황적으로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의미예요. 오늘 이탈 관점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겠지만은 지금 상황상 여건을 보겠다면은 웨이팅에 가깝다.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유가가 최근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에 대한 포지션, 어떻게 보면 화해 모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낙폭을 이루었지만은 이 부분은 반전적인 태도만 있다면은
저는 다시 한 번 더 최근 하락폭에 대한 복구는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 내려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차트는 제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탈 관점에 신경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평가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 위치값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웨이팅을 들지만은 56.50에 대한 이탈 관점 때부터는 매수 포지션을 드는 게 오히려 좀 더 추세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56.50 단가 이탈하면 매수 접근해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현재는 추세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고 단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요.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들 중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꼭 지켜봐야 할, 챙겨봐야 할 외인의 시선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외인의 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외인의 뷰는 골드 매매 전략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과 오일 점검에 이어서 외인의 뷰는 골드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살펴볼까요? 네, 뭐 전략보다는 사실 이제 지지대에 대한 연결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지점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온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를 놓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추후에 어떻게 보면 오늘 연말까지에 대한 골드 관점 자체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이 사실 놓여요. 근데 지금 진폭이 최근 어떻게 보면 금리,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세 요건이 다소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전 세계적으로 시도하는 여건 자체가 펼쳐졌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 그게 있었어요. 골드 관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못 보면 제가 피드백을 항상 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네. 당초 원래 골드라는 종목에 대한 성향 자체가 달러에 대한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이죠. 유럽도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여건 내 그리고 달러도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여건 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분위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골드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다소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골드라는 종목이 완전히 독립 종목이 돼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달러를 보고 평가하는 이 상황 자체보다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통화 정책을 다발적으로 박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겠다 이 생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단가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해요. 사실 매수를 보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보면 외인의 뷰에서 나오는 지지대의 기반으로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매도를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최근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 포인트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최근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진폭이 엄청 셌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점 포인트부터 어떻게 보면 고점 포인트까지 1500에서 2000포인트 자체가 상승을 펼쳤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어떻게 오늘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 저가죠. 저가에 대한 이점 자체 1413.0이죠. 1413.0. 1413.0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오히려 매도 포지션에 대한 조정 관점으로 큰 폭에 대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전체 하방, 이제 하단 구간이죠. 하단 구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폭 대비해 갖고 조정만 먹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진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3.0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이랑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개인적인 기준 하에는. 그때 이제 통화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거래가 상승하다 보니까 골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가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목요일 22 통화정책회의를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점, 그리고 위치값상 1413에 대한 이탈 구간대부터 매도에 대한 관점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골드 매매에 대해서 좀 전략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또 해왕 마스터와 함께 웨인의 뷰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2% 상승입니다. 2,9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 오름세입니다. 7,9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3% 약세입니다. 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0.08% 오름세입니다. 1,42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49% 하락세입니다. 1.120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저희 전략들 한번 짚어봤는데 어제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외신 같이 보면서, 외신이 아니죠. 네, 서울경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서울경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에서 나온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주열 총재가 일본 규제 악화 때 금리 성장률 더 내릴 수 있어라는 언급 자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왔던 발언이고. 자, 이거에 대한 좀 평가 자체를 내리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 자체는요,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행보는 보이지만은 너무 갑작스러운 발동이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상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야, 미국이 금리 내리겠구나.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은요, 미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금리를 내리는 입장 자체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앞으로 스프레드 금리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 차이를 좁힐 의사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왔는데, 일단은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 포인트 자체는 저는 맹점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일본 수출 규제 악화된 금리 성장률 더 내릴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이라고.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큰 타격 자체는 없어요. 네. 그거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 거고 기업 측에서도 다 경제 성장률이라는가. 근데 지금 단순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자체는 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자체는 저는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오히려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해서 좀 보시는 이런 부분에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드리겠고, 여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내용은 한국은행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10월 내지 11월로 점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자체를 한국은행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게 첫 번째고, 미국하고 한국에 대한 금리 이격 자체를 다시 좁힐 한국은행에 대한 의사 자체는 없구나라고 판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지금은. 이 전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 차트를 이제 국내 선물하고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를 좀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상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상황 볼게요. 금리 인하했죠. 일본 수출 규제했죠. 증시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큰 하방에 대한 랠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에요. 어제 얘기했던 일본 수출 규제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 기업에 독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한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가 무너져야죠. 그렇죠. 이게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 근데 한국 기업은요. 그만큼 대처를 잘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상황 자체가 대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행보 자체를 확연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이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본 수출의 규제에 대한 시황으로는요 증시에 대한 하락 코스를 일으키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는요 단순히 이제 하방에 대한 파동이죠. 파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스프레드는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 포커스를 담아야 되는 위치값 자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냐? 282.50입니다. 선물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지지대에 대한 구사 자체가 굉장히 잘 될 뿐더러 가장 짧은 손절을 구사할 수 있는 위치값이에요. 그러면 단기에 대한 저가 포지션, 어떻게 보면 265에 대한 이탈 구간을 염두에 두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손절에 대한 이 포, 어떻게 보면은 280, 잠시만요. 정정할게요. 283.50포인트입니다. 지금 단가상. 238.50포인트에 대한 위치값 매도, 그리고 225.50에 대한 손절 위치값을 염두에 두고 대기하는 구간이 돼버려요. 상황 자체가. 우린 전반적으로 랠리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랠리에 대한 부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일단 평가부터 좀 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랠리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 한국은행 금리 인하했잖아요. 스프레드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 네모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이 네모 포인트 자체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손익비가 가장 구성되는 자리예요. 단타 데일리적으로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네. 손익비가 가장 크게 구사되는 어떤 포지션 자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행보와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맞물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명분을 만들려고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것 자체가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실. 네. 물가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0.6포인트, 7포인트로 금리가 더 높아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한국은행 자체가 1.5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원칙상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도 상황이 없지만은 대외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업에서라든가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대외적인데 이걸 가지고 내세웠다는 거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누르는 거죠. 야, 너 왜 금리 왜 이렇게 내려? 왜 이렇게 반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딱 좋은 거예요. 일본 수출 규제라는 명분 자체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 내수 시장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우는 세계 경제가 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뭔가를 내세워야겠죠. 그래야지 반발이 안 생길 테니까. 의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긴 해요. 금리라는 인하라는 걸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굉장한 호조를 띨 만한 여건 자체는 지속적으로 제공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인버스 상품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선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 대한 짧은 손절에 대한 매도 위치값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의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 더 알찬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해왕마스터와 이 시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고수는 지금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